늦은 시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호가 호의를 꿈꾸는 부산 매도 물량 5만 8천 돌파. 음,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다 갔습니다. 자, 서울이 힘을 잃으니까 그 외의 도시들이 호랑이의 자리, 서울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거래량 30% 폭락 이후에 거래량 50% 폭락을 앞두고 있는 서울. 그 이후의 시간들도 사실 불투명하다. 그래서 서울이 마탱이가 갔으니까 흥분 기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흥분 기점 아닌 것 같다. 그냥 부산 또한 서울과 마찬가지로 분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전체를 보세요. 뭐 조금만 보지 말고 제가 미시적으로 좀 파고드니까 전체를 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어, 전체를 먼저 보고 사실 뭐 부산을 살피건 대구를 살피건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전체 나라 부채는 7천조 정도 된다.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봐라. 크게도 봅니다.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라. 길게도 봅니다. 대구, 부산 지역도 제가 짚어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주담대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이 빨간 구간 덩어리만큼 그 농민들이 살기 힘들면 어떡합니까? 어, 땅을 담보로 잡힙니다. 땅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 받아서 씁니다. 도시민들이 돈이 다 떨어지고 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땡겼습니다. 가끔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가계부채의 진실, 그 절반은 삶이 팍팍하니까 집을 담보로 빚내서 쓰고 있더라.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더라. 그것 때문에 지방 부동산이 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대출, 신용대출 오만상 갚기 바빴습니다. 집을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내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31조 일으키는 동안 신생아 특례는 7조 2천억밖에 일으키지 않았다. 사실 이 대출의 상당 부분은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보다는 이 대환의 용도로 많이 쓰이더라.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이미 팍팍해졌죠. 집값 너무 떠버리고 너무 막 하다 빚내가지고 집 사는 데 올인하다 보니까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소득 수준으로는 그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사실 좀 버겁죠. 그래서 23년도에 이미 다른 지역들은 막 빚내가지고 집 사기에 급급하던 그 시절에도 부산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는 분위기로 돌아섰어요. 지금까지 주간 실거래 지수가 2년 2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 괜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강호발 아닙니다. 강호발 목소리 때문에 강호발로 약간 오해를 받기도 하고 로이조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부산 부동산 스타즈입니다.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봐라. 22년도에 24년도 흐름까지 짚어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5, 6, 7, 8 딱히 나아질 것이 보이지 않는다. 입주 물량이 적다. 그래서 폭등할 것이다 하는데요. 입주 물량을 대신할 기축들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 물량도 넉넉, 분양권 물량도 넉넉. 오히려 음, 뭔가요? 공장형 아파트 이런 뭐죠? 뭐 생활용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부산에 곳곳에 터질 것들이 많이 있더라. 더 길게도 봅니다. 이게 정말 길게 보면요. 91년도부터 일본이 집값이 꺾였다고 보고 우리네 집값은 2021년도에 꺾였다고 본다면요. 일본 잃어버린 30년 가듯이 우리도 잃어버릴 30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빚에 집에 뭐 부동산에 올인하는 것보다 적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고 노후를 대비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30대에 뭐 40년 주담대를 받니 뭐 40대에 30년 주담대를 받니 사실 저는요 이 살아보니까 지금 40대 중반의 나이인데 40대 중반의 나이인데 일이고 뭐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50에 은퇴를 꿈꾸고 있는 저는 이런 시점인데요. 이 40에 30년 주담대를 받고 뭐를 받고 결국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뭐 나중에 집을 팔아서 갚는다?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세부적으로 들어가죠. 이 구별로도 분위기를 살피기도 하고, 비싼 아파트, 중간대 아파트, 싼 아파트별로 분위기를 살피기도 하고, 전방위적으로 다 살핍니다. 왜? 여러분들의 시간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저는 이 정보를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마시라. 뭐 그런다고 특별히 뭐 대단한 정보가 나오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부산의 평균 하락률은 조금 더 반등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한 27% 정도, 네, 요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반등했어요. 매도 물량 5만 8천 개를 돌파하는 날이었고요. 음, 요거 추석 이후에 한 달 반쯤 지나고 나면은 요 기간 지나고 나면 또 매물이 폭등하는 현상 한번 겪거든요. 그때는 정말 심하면은요, 매물 6만 개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주 물량이 적어서 걱정인가요? 이 6만이라는 수치는요, 평균적으로 바닥에 매물을 2만 개를 깔아놓고 시장은 기본적으로 흘러가요. 아파트, 네, 뭐 93만 개 중에서 많으면은 뭐 2.5만 개, 뭐 평균적으로 2만 5천 개라고 보더라도 이 3만 5천 개의 물량이라는 것은 부산이 2년 동안 공급을 하지 않더라도 기축으로만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물론 사람들은 새 아파트, 새 거, 더 신상품, 더 좋은 걸 원하기는 할 거예요. 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더 비싼 값을 주고 사면 됩니다. 고급 승용차 이런 거 어제는 중고차 이야기 썰을 rol스로이스 썰을 잠깐 풀었는데요. 한 8천만 원짜리 신차를 사면은 한 3, 4년 지나면 4천만 원 되잖아요. 이거 누릴 사람은 누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은 요거라도, 예, 뭐 기축이라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인테리어 비용 몇 천만 원, 뭐 많게는 막 1억까지 들어가는 거 그거 안 해도 지금 멀끔합니다. 전월세 물량은 서울이 매도 물량이 한 15% 정도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뒤늦게 전월세 물량이 다시 한 15% 증가했거든요. 예, 부산 또 매물 증가세가 좀 심해졌죠. 요거 뭐 시차는 약간 있습니다만은 임대 물량 또한 그 뒤를 따라서 늘어날 거예요. 이것도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죠. 그래, 기축만으로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 시장에 공급자가 꼭 뭐 건설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공급하지 않아도 중고차 시장에서 차들 오만상 또 굴러다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거래량 9월 달은 네, 1,900건까지도 1,900건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전달 대비 광역시는 이 한창 때 대비 거래량이 20% 내지 30% 정도 감소하는 것 같죠. 건당 거래 대금은 부산은 7월을 기점으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거든요. 대구는 언제부터 꺾였냐면요. 대구는 8월 달부터 건당 거래 대금이 꺾여 내려갔어요. 서울은 6월 달을 고점으로 건당 거래 대금이 꺾여 내려가 있어요. 요 흐름에 맞춰서요. 전세 가격도 이렇게 나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세 가격, 입주 물량 뭐 감소, 물량 감소, 따라서 전세 가격 상승, 그것이 매매 가격 상승을 촉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꺾여 내려가고 있더라. 거래량, 지금 쌍봉 이후에 폭발을 기다리는 사람들. 제 영상 댓글에도 부산 거래량 여름만 지나봐라. 3,000건을 뚫고 올라가서 난리 날 것이다. 이런 말들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3,000이 아니고 1,500건의 거래량도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가 반토막 나는 현상. 300건 돌파 여부. 300건 돌파하고 기세 좋게 올라갔지만 바로 사그라듭니다. 비율도 조금 떨어지는 모습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도 잘 안 되거든요. 직거래 비율이 확연히 치솟고 있습니다. 거래 같은 기간과 견뎌봤을 때 직거래 비율이 높아서 거래량이 조금 나아 보이지 직거래를 제외하고 나면 거래량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한창 때 대비해서 이미 분양권 거래량 반토막 났습니다. 분양권을 내가 매수를 해서 전매하는 물건을 사서 세입자 맞춰 끼워서 뭐 어떻게 돌린다. 이런 갭 투자가 지금 불가능한 시장이죠. 안 되는 시장이에요. 빚을 안 내고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레버리지
뭐 신용, 주식 시장에서 비유하자면 신용, 자기 자금의 한 1.5배를 더 융통한다. 뭐 이런 개념을 이미 넘어서서 지금 3배수 레버리지, 이것도 넘어서서 음, 거의 뭐 선물 10배수 시장이죠. 예. 여기에도 올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면 옵션, 콜인지, 콜 반대가 뭐죠? 콜. 일단 이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여기 하나에 뭐 인생을 거는 어,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도 매수세가 약간 붙었던 만큼 전세 거래도 감소했고요. 전월세 비중 빠지고 있다. 전세 금리 무섭더라. 주담대 금리 사실 지금의 주담대 금리라는 것이 뭐 4.6% 신규 주담대 거의 이 정도 나옵니다. 이게 어느 시절이라 하면요. 21년도였던가요? 22년도인가요? 이때 금리 정점을 찍었을 그 무렵과 마찬가지로 높은 금리 상태입니다. 사람들 충분히 공포감을 느끼고 쫄아야 돼요. 근데 왜 안 좁니까?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나요? 네,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어차피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 전세 가격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실거래 가격은 마지막 부분에 한번 살펴봅시다. 어제 요게 좀 누락됐었는데요. 요렇게 올랐던 기간 꺾인다. 다시 2년이라는 기간, 요게 다시 복사본이 나타나고 또다시 요게 내려간다. 요게 전세 가격이 꺾여서 내려가기 시작하면 매매 가격 힘쓸기 어려울 거예요. 그 한창 때 집값 대비 아직까지 뭐 고가의 아파트들도 평균 뭐 한 20%, 중저가의 아파트들은 거의 30% 가까이 오는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도 이 한창 피크일 때, 뭐 집값 뭐 4억이라 그래봐야 전세 해봐야 매매 가격 7억 정도 하면은 전세 가격 뭐 4억 정도 커버 될 거예요. 한 60%그 선이라고 감안하면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 집값이 뭐 한 5억이었던 것이 7억까지 순식간에 뛰었다가 이것이 다시 5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세 가격 요때 4억이었다 손 치더라도 다시 떨어진 만큼 다시 전세가 3억 요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뭐 한 4.5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 5.5억까지 올랐다가 일부 요런 아파트들 때문에 전세 가격 반등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이 고점의 전세가 이것이 21년이죠. 네, 21년도 아주 높은 전세 살았다가 2년을 살았습니다. 22년, 23년까지 살고 이때 전세 가격 빠졌는데 갱신해서 막 여월세를 받는다든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다시 2년이 경과하는 25년이 되면은 요때 갱신했던 물건들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도 있고요. 뭐 하나 시원하게 뚜렷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불확실성을 안고 달리는 시장인 듯하네요. 임대거래 뭐 딱히 그렇게 뭐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뭐 신혼부부 1년에 부산에 한 1만 2천 쌍 정도 생겨납니다. 부산 인구 뭐 대략 350만 잡고 적정 공급 물량 17,000이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이 17,000이라는 숫자도 신혼부부가 17,000쌍일 때 이야기죠. 지금 12,000쌍, 뭐 13,000쌍까지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물량에 대한 부분들, 1년에 신혼부부 12,000쌍, 그리고 가구수 증가가 뭐 한 10,000개 정도 생겨나니까 집이 무진장 많이 필요하겠지. 기축이 이미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러면 또 이 젊은 사람들이 뭐 20대가 30대가 되면서 결혼하면서 또 새로운 집을 조금 나은 집을 찾아가고 하면 또 50대나 60대 접어든 사람들은 조금 여유 있던 삶에서 노후를 대비해서 조금 모난 집으로 찾아가고 이 사람들은 조금 나은 집 한창 벌이가 좋은 또 그런 집들은 조금 나은 집을 찾아가고 또 그렇게 순환이 되는 것이지 새 아파트 만 몇천 개씩 무조건 1년에 톡톡 튀어나와야 된다? 그거 다 소화해낼 돈도 안 됩니다. 12,000개 분양가 평균 6억씩 잡으면요.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마칠게요. 자, 서울 128건의 거래량, 부산 113건의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은, 맞죠? 부산이 거래량이 서울을 뭐 곧 있으면 능가할 것 같습니다. 호가호위를 꿈꾸는 부산. 매물이 몇 개요? 매물이 곧 있으면 6만 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 오늘 제일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가 10억 4천. 조금 실망스러운걸요? 40평대 가격이었고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9억 2천. 9억. 요거 이제 2년 차들 접어들거든요.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비과세로 처리하고 톡톡톡 처리하고 또다시 투자해서 기회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진장 꾹 잡고 엉덩이 무겁게 하면 돈 벌었답시고 과거와 같은 그런 패턴보다는 지금 이렇게 좀 뭐 변곡점, 뭐 계속 지금 시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뭐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런 거 막 9억짜리를 사는데 자기 돈 3억 가지고 6억 대출 내서 사면요, 한 10년 가지고 있으면 이 물건의 가격이 한 13억, 14억은 돼야지 거의 뭐 본전치기는 좀 하네, 요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맴도는데 집값만 무진장 내뺀다? 고가 아파트들에서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는 있죠.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게 투자한답시고 나서는 사람들 대다수가 다 돈 벌어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가 조금 더 줄어든 모습 보이고요. 그나마 좀 동네 골목대장들, 용머리에 해당하는 곳들 그나마 조금 인기를 끌고, 이 뱃머리, 용머리들 잠잠해지죠. 서울의 고가 아파트 반토막, 부산의 고가 아파트 반토막, 움직임은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호가호위하기는 사실 힘들어 보이는 시장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뭐 신축 아파트 좀 거래되거나 아니면 대단지에 이런 아파트들 좀 거래되는 모습들 볼 수 있고요. 거의 뭐 4년 차, 5년 차. 중간에 막 30년 차 넘어가고 아예 뭐 재건축, 재개발 바라보는 것 아닌다 하면은 사실 많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형국이죠. 가격, 네. 당장 1,000만 원, 뭐 1,300만 원 정도 해도 그 평균 이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뭐 9억, 10억 아파트 뭐 전부 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아주 뭐 상위 뭐 한 5% 안쪽,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볼 것이, 욕심만 무진장 키울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소득은, 내 자산 수준은 뭐 상위 5% 되는지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저것이 주거 무슨 뭐 계층 사다리인 양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무진장 빚을 땡겨낸다면은 그 사다리 뒤로 구부러집니다. 사다리 뒤로 구부러져요. 아무도 붙잡아 줄 사람 없습니다, 뒤에서. 혼자 진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